119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 전유동이요. 떴다 농구대학의 원석현입니다. 네, 1월 마지막 주 WKBL 루머 팩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저희가 쉬었어요. 맞습니다. 네, 좀 푹 쉬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주 잘 쉬신 그런 예. 모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 1월 마지막 주 WKBL 또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WKBL도 설날에는 이제 경기를 하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막간의 휴식기를 좀 가졌고 네. 이제 다시 또 치르게 됐는데 또 많은 이제 변화들이 있습니다. 네, 막판 들어서 순위 경쟁이 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삼성생명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네. 지금 KB가 박지수 선수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달렸습니다. 올라오고 있고요. 예. 신한은행은 거기에서 또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요거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자, 댓글 선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라이언 SJ님께서 올스타 브레이크에 이수정 선수가 신한으로 가게 돼서 깜짝 놀랐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좋았습니다. 네. 프로에 데뷔한다면 아주 좋은 트레이였다고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두 분은 혹시 이 트레이드를 언제부터 알고 계셨나요? 한 가지 더 여쭤보는데요. 앞으로 이런 트레이드가 이번 시즌에 또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 팀과의 트레이드인지 살짝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네. 계속 그렇게 낙심만 하니까 예. 이런 이제 댓글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풀어야죠. 예. 일단 첫 번째 두 분은 혹시 이 트레이드를 언제부터 알고 계셨나요? 네. 저는 솔직히 이제 뭐 웬만한 트레이드 남자 농구 여자 농구나 터지기 전에 뭐 기자들 사이에서 좀 이제 알고 있다가 그 조용히 함구하고 있다가 네네. 기사가 하나 딱 터지면 그때 이제 다 썰을 풀고 네네.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네네. 전 이 트레이드는 몰랐습니다. 저도 네. 보도자료로 정말 보도자료로 알았고 예, 저는 이 예. 트레이드가 사실 삼성생명의 어떤 대승적 차원 예. 네, 트레이드였었고 그래서 뭐 좋다 예, 좋은데 맞습니다. 저도 뭐 예. 레이더는 없었어요. 예. 근데 저는 좀 신경 쓰고 있던 트레이드가 있긴 했는데 그게 불발돼 가지고 예. 그 뭐 팀을 말을 해야 되나요? 이거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예. 어쨌든 그 중위권 팀과 하위권 팀에 네. 굉장히 그 블록버스터 트레이드가 하나 좀 맞습니다. 예. 있으려고 했었는데 예. 불발이 됐어요. 1월 27일이었죠. 4라운드 마지막 날을 기점이 네. 그날이 이제 여자농구 트레이드 마감일입니다. 데드라인이었고 예. 근데 아주 조용히 지나갔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그 트레이드가 원성 기자가 얘기했던 예. 그 트레이드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그 불발이 되면서 네. 그냥 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좀 큰 덩어리가 아주 큰 트레이드였죠. 네. 근래에 들어 아주 보기 드문 트레이드인데 볼발돼서 저도 뭐 일단 트레이드나 이런 게 일어나면은 저희 입장에서야 당연히 또 이제 리그도 활기도 돌고 너무 좋죠. 좋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천히 저희가 지금 요새 할 말이 이게 또 너무 많아서 천천히 추후에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트레이드를 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예. 뭐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아마 다음 시즌에 그런 계획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자 이준호님께서 우리 또 자매품님이죠. 맞습니다. 배현 선수의 아이솔레이션 옵션은 굳이 필요했을 거예요. 빅맨들도 아이솔레이션 옵션이 필요한 게 맞겠죠라고 얘기하시네. 예. 맞죠. 예. 옵션이 필요한 건 맞는데 배현 선수의 아이솔레이션 옵션은 뭐 배현 선수 워낙 그 부분에서는 능력이 있으니까 네. 하는 게 맞는데 저는 삼성생명 전체적인 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네. 이 댓글을 써주신 게 그때 아마 이제 설날 휴식기 마지막 경기 삼성생명의 그 마지막 경기였던 것 같은데 그 배윤 선수의 클러치 타임 마지막 포지션에서 작전 타임 후에 아이솔레이션을 했는데 김한별 선수한테 스틸을 당하면서 이제 끝났던 네네. 그 장면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저도 말씀하신 대로 배윤 선수가 그날 또 좋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아마 감독님이 좀 맡기신 것 같은데 뭐 저는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였냐면은 배윤 선수 좋죠 아이솔레이션 빅맨들도 뭐 다 아이솔레이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좋은데 처음에 공을 잡았던 위치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드가 잡는 탑에서 공을 잡고 아이솔레이션을 시작했는데 배윤 선수가 보통 거기서 시작을 하진 않죠. 예. 빅맨한테 아이솔레이션을 주더라도 골대랑 좀 가까운 미드레인지죠. 미드레인지 존에서 아예 공을 주고 거기서 시작을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좀 감독님도 그걸 원했던 건 아닌데 서로
선수들도 이제 시간도 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급박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이제 짜임새 있는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2대2가 가미가 돼야 되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예.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배은 선수가 좀 위치를 당기면서 아이솔레이션을 했으면 좀 더 높았을 텐데 사실 네. 그 수준까지는 가기가 좀 쉽지가 않죠. 뭐 키아나 선수도 없고 뭐 예. 몇몇 선수 핵심적인 이제 외곽 자원들이 없기 때문에 네.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댓글 볼게요. 복숭아님께서 슬램덩크 인기를 보면 한국의 유소년 대회 인기가 아쉬워요. 네. 일본에선 슬램덩크 상영관 광고 타임에 유소년 대회 인터컵 광고를 넣어 대회를 홍보하고 남농이지만 B리그는 뭐 올스타전을 이틀로 하면서 낮 경기를 유스 시합하는 게 부럽더군요. 네. 뭐 이렇게 하시면서 여자농구도 유소년 대회와 이런 게 좀 연계가 좀 돼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희가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올스타 뭐 전 얘기를 갖다 예. 하면서 거기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언급이 예. 있었었죠.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관계자 분들도 제가 얼마 전에 이규섭 해설위원 KBL 네. 예, 만나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왔는데 네. 이규섭 해설위원님도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KBL이든 WKBL이든 다 경기 전에 그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를 불러가지고 시작 전에 약간 이제 전초선처럼 뭐 이렇게 라이벌 전처럼 해보면 어떻겠냐. 예, 그런 식으로 그 학부모들도 와서 볼 거고 그렇죠. 끝나고 나서 바로 집에 가겠냐. 그거 경기장에서 또 남은 경기도 보고 가지 않겠냐. 네. 이러면서 약간 지역 밀착을 그렇게 좀 시켜보는 거 어떻겠냐. 아, 뭐 좋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생각 같아가지고 예. 음. 지난주에 말씀해주신 부분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저도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런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다. 네. 최근에 이제 일본 남자 여자 농구가 뭐 이제 상승세이고 거의 이제 아시아 정상권 네. 네, 근접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제 시스템에 힘이 있다. 네. 그리고 우리도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거기에 말씀을 주실 수 있을 것 더불어서 아마 다음 시즌부터는 일본과 조금 이제 WKBL과 뭐 여러 가지 좀 교류가 조금 더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예. 아마 성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팁 우리가 좀 바꿔봤어요. 그냥 랜덤으로 바꿔봤는데 네. 첫 번째 팁 BNK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0상승 8패로 2등이고요. 주간 성적 신한은행 만나서 이겼고 하나원큐 만나서 또 이겼습니다. BNK가 이번 주에 굉장히 의미 있는 2승을 거뒀어요. 네. 이제 2위 자리를 좀 더 확고하게 함과 동시에 이거 만약에 패했다면 신한은행전 패했다면 뭔가 더 혼란스러웠을 텐데 그렇죠. 일단 나는 2강이다. 네. 선 그었죠. 난 2위야. 선 넘지 마 너네들. 어. 우리 2등 여기 약간 섬처럼 1등 여기 이렇게 있고 2등 여기 있고 3, 4등 여기 너네끼리 놀아. 저기 위에 우리은행 있지만 예. 야, 우리가 너네하고 놀 짬밥은 아니야. 맞습니다. 이런 느낌. 선 싹 그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신한은행을 79대 62 아주 크게 이겼고요. 하나원큐 전도 고전을 했지만 결국 이제 결국은 14점. 14점이라는 격차 자체가 BNK의 어떤 객관적 힘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여기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었던 네. 그런 이제 선수들이 있었었죠. 그렇죠. 한엄지 선수도 너무 좋았고 김시온 선수 미쳤습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BNK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주전 4명은 굉장히 공고하다. 네. 즉 이제 백코트 자원에는 이제 안혜지와 이소희. 그리고 김한별과 진한. 네. 근데 이제 한엄지 선수 들어왔는데 이 선수가 링커 역할을 잘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기복이 좀 있었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BNK의 어떤 약점은 이제 식스맨. 네. 그래서 주전들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여기에 따른 이제 김한별 선수가 이제 뭐 스피드가 좀 느린 측면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딜레마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BNK의 숙제라고 했었는데 이 두 선수가 이렇게 터져버리면 네. 코어 4명이 굉장히 무서워져요. 그렇죠. 김시온 선수 20득점은요 커리어 하이 기록이죠. 그렇죠. 예. 물론 이제 하나원큐전 뭐 약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네. 수도 있지만 경기를 이렇게 보신 분들 보시면 최근에 하나원큐가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요새 하나원큐 우리은행도 아주 간담을 서늘케 하고 그렇죠. 예,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전반에 아주 좋은 이제 경기력가 다 보이는데 이 부분을 이제 억지로 힘싸움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김한별이 이제 우겨서 넣거나 네. 아니면 뭐 진한이 우겨 넣거나 아니면 뭐 이소희가 이렇게 폭발하거나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김시원이 가세를 하면서 나머지 네. 선수들이 호응해주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3쿼터 역전을 바바박 해버렸단 네. 말이죠. 이걸 보면서 김시원이 이렇게 터져버리면 BNK가 굉장히 무서워지구나. 그렇죠. 그리고 신한은행전에서는 한엄지 선수가 네. 또 굉장히 알토랑 같은 역할을 네. 하면서 객관적 힘에서 BNK가 지금 신한은행을
충분히 누를 수 있구나. 원래는 접전이 좀 예상됐던 그런 경기였었고 네. 실제로 그런 이제 접전 상황이 좀 있기는 했었지만 그 부분을 심화시키지 않았어요. BNK가. 이거는 이제 하남지와 김시원의 어떤 역할 드디어 이제 터지고 있는. 네. 그러면서 공격의 다변화 그리고 코어 어떤 우전들 같은 낮추는 그런 이제 선순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김시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확실히 있는 네. 선수죠. 그리고 이 선수는 똑똑합니다. 무엇보다 똑똑해가지고 감독님이 지역 방어 상대가 지역 방어로 나오면 김시훈 선수 카드를 꺼낸 경우가 많은데 김시훈 선수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지역 방어 나오면 어떠냐? 감독님이 지역 방어 나오면 김시훈 선수를 많이 넣는데 어떤 느낌이냐 하면 저는 상대가 쫀을 서면 재밌어요. 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먹잇감을 보는 듯한 그런 그렇죠. 느낌이겠죠. 예. 그리고 제가 볼 땐 두 선수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 두 선수는 다재다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외각을 그러니까 김시현 선수는 아니지만 하남지는 내외각을 할 수 있고 김시현은 슈팅이 정확한데 볼 핸들링이 네. 되면서 1번, 패시 2번, 1번, 2번 다 네. 번영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콤보 가드 옛날 말로 예. 콤보 가드라고 그러죠. 옛날 말로는 그런 이제 하이브리드형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본격적으로 가세를 해버리면 BNK의 어떤 공격 루트가 약간 우리은행화되는 느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핸들러 시스템이 더블 핸들러, 트리플 핸들러가 되면서 네. 거기에 맞게끔 BNK의 어떤 공격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네. 변화되고 그래서 상대 수비가 예측하기 굉장히 힘든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경기력을 이 두 경기에서 보여줬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조금만 더 디테일해지고 심화가 되면 제가 볼 때 우리는과의 경기에서도 경쟁력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방금 이게 쓸데없는 말이긴 한데 아까 옛날 말로 콤보 가드 말씀하셨죠. 콤보 가드, 네. 옛날 분께서 옛날 말을 쓰시니까 저도 갑자기 떠오른 게 있는데 혹시 민환 가드라는 말 미안가드 잘 알죠? 예, 쓰셨나요? 많이 기사에? 아유 기사에 수백 번 썼죠. 그러니까 민환이라는 말이 그 이제 구어로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네, 입으로 하는 네, 말은 아니. 그래서 그렇죠. 저도 이제 처음에 기사를 처음 배울 때 선배님들의 많은 이제 기사를 저는 많이 필사를 많이 했거든요. 네, 하나씩 네, 써보면서. 네. 근데 민환 가드라고 뭐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민환 생전 처음 들어본 단어. 민완이죠. 예, 민환. 그러니까 이게 팔이 빠르다는 민첩한 정말 가드. 옛날 말이잖아요. 그래서 민환이 사람 이름인가 김민환 이런 거 하고 찾아봤던 경우 기억이 새록새록 나가지고 그때 당시 유머가 그런 유머죠. 예. 뭐 미남 가드 아니죠, 미남 가드죠, 뭐 이런 거 그런 유머를 하게 됐었어요. 충격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뭔 얘기하려다가 이렇게 된지 모르겠죠. 그래서 예, 미난 가드, 콤보 가드 예, 김시현 선수 네. 저희가 응원하고요. 진한 선수가 또 0점을 잡았습니다. 이 선수가 사실은 미드레인지 점퍼는 거의 뭐 리그를 대표하는 그쵸. 그런 시그니처 플레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정확도가 굉장히 좋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높기 때문에 맞습니다. 알고도 막지 못하는 어떤 네. 카드 중에 하나다 그랬는데 대표팀 갔다 와서 그 비시즌에 밸런스가 많이 흐트러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좀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지난이 할 수 있는 어떤 플레이 어떤 한계 이런 부분이 보였었고 사실 뭐 4명의 코어가 있다고 그러지만 지난만 좀 뭐랄까 발전에 좀 역행하는 맞습니다. 그런 모습을 네. 보여줬는데 최근에 완전히 0점을 잡아버렸어요. 이날 신한은행전에서요. 네. 21점을 기록했는데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네. 지난 21점 진짜 오랜만인데 올 시즌 처음이고요. 20점을 넘은 게 지난 시즌에는 20점을 넘긴 경기가 8경기인가 7경기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3경기 중에 한 번은 했던 건데 올 시즌 처음입니다. 20점. 근데 대단해요. 지난이 앞으로 이렇게 계속 터지면서 안혜지 이소희는 완전히 올라갔죠. 네.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한웅지 김시용까지 이거면 높은 거 플레이오프 가서 모릅니다. 이제. 만만치 않아요. 예. 이 팀이 아직도 이제 수비에서 그러니까 2-3 매치업 존을 쓰는 부분들이 이제 이것도 이제 조금씩 계속 좋아지고 예. 있어요. 그리고 수비도 좀 좋아지고 몸싸움 자체가 그러니까 이 팀이 구력이 살짝 계속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그 느낌 속에서 이제 이 선수들이 이제 이런 플레이를 한다 그러면 대단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난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선수가 진짜 잘 될 때 이렇게 보면 왜 NBA에서 네. 이렇게 가드들이 득점을 올릴 때 자기의 어떤 그 주특기를 이용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툭툭툭 올리지 않을까? 그렇죠. 카와이 예. 레너드 같은 경우 미드 맞습니다. 점퍼 뭐 예. 넣고 뭐 이런 부분인데 지난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변했다. 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한 선수가 저는 이 선수의 활약, 한엄지 선수 부활하는 거 중요하죠. 네. 근데 진한 선수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보세요. 공격 BNK가 공격하는 거를 보면 이소희 선수 바깥에서 외곽에서 보통 하고 뭐 돌파도 있지만요. 안에서는 이제 김한별 선수 골 밑에 든든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골 밑과 외곽은 됐다. 그러면 그 사이에 남는 미드레인지 공간 여기를 이제 선수들은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모리볼이나 휴스턴처럼 이렇게 공격을 하면은 다른 팀 선수들이 수비를 할 때 골밑이랑 외곽만 이렇게 맞게 그렇죠. 되는. 특히 왜냐면은, 우리는 예. 그런 이제 수비가 강하니까. 그렇죠. 왜냐면 안혜지 선수가 맨날 항상 이제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이게 점퍼를 던지긴 하는데 약해요. 많이 약하죠. 예, 정확도가 그거는 많이 정말 떨어지고. BNK의 마지막 공격 수단입니다. 시간이 없거나 수비가 붙었을 때. 근데 진한 선수가 이제 미드레인지 이 구역을 점령해 준다. 그러면 상대 수비는 정말 이제 준비할 게 많아지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난 선수가 원성희 기자 말대로 굉장히 중요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이 네 명의 코어가 어떻게 보면 그 계속적으로 발전. 뭐 김한별 선수는 거의 뭐 완성형이고 네. 이소희 선수 완전히 올라왔고 안혜지가 이제 기복이 살짝 있지만 여전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이 지단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네 명 코어 중에 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선수가 올라와 준다 그러면 저는 플레이오프 때 충분히 우리은행하고도 해볼 만하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계속적으로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 우리은행 저는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보고 난 다음에 거기서 뭐 세부적인 약점이 나올 수도 있고 네. 또는 더 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건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맞습니다. 삼성생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1승 10패로 3등인데요. KB한테 졌고 KB를 또 만나서 또 졌습니다. 이 팀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예. 특히 이제 삼성생명은 키아나 선수, 이주연 선수가 시즌 아웃 되면서 윤예빈 선수도 없고 그 백코트진이 완전히 지금 좋지가 않은 그런 상태. 네. 물론 뭐 시니스 조수아가 있지만 좀 뭐랄까 과도기적인 그런 이제 경험이 좀 필요할 것 예. 같고 이 상태에서 삼성생명이 사실 좀 위협을 느끼는 게 뭐냐면 안정적인 어떤 3강 그리고 2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시점에서 4위에 대한 어떤 걱정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단계로 좀 내려왔다. 맞습니다. 특히 KB한테 2연패를 한 거는 예. 이거는 정말 혼돈을 주는 그런 모습들. 지금 신한과 KB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삼성생명이 예. 자칫 잘못 떨어질 수도 있다. 네. 이런 위기감이 느껴지는 주간이었어요. 예, 그래서 5연패에 결국 빠졌는데 네. 지금 이주연 키아나 선수가 빠져 있는데 배혜연 선수도 무릎이 지금 완전치가 않아요. 그러면서 강유림 선수가 졸지에 1옵션이 네. 됐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시즌 초반에는 너무 칭찬을 많이 해가지고 좀 그랬는데 요새 많이 흔들려요. 확실히 예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가드 쪽에서 많이 다 바뀌다 보니까 네. 척척 받아오던 패스도 이제 호흡이나 그런 면도 좀 있을 거고, 그렇죠. 예, 스크린의 질도 좀 다를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상대의 메인 수비수가 자기한테 붙는 것도 있을 거고 정말 이제 약간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1-3라운드에서 야투 3점 자유투 기록입니다. 51, 46, 85 정말 엘리트 슈터였는데 4-5라운드에서 확실히 이제 견제가 좀 심해지다 보니까 30, 18, 89%까지 예, 자유투는 뭐 더 올랐지만 예 이렇게 이제 야투율과 3점 슛이 많이 떨어지면서 결국 아직은 그래도 3등을 유지하고 있지만 신한과 0.5게임 차 그리고 KB와 3게임 차까지 이제 좁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강유림 선수에 대한 얘기는 이제 원성희 기자가 이제 좋은 얘기 아주 세 가지 이제 요소를 얘기를 해줬고 이게 강유림 선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뭐 강유림 선수가 여기서 더 성장을 해서 만약에 계속 가지고 간다 그러면 에이스죠. 네. 근데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니까 이건 강유림 선수의 어떤 문제는 아니고 삼성생명 전체적인 어떤 문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슈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좋은 이제 가드 센터가 있는 거는 그런 이제 전제 조건은 필요한 부분이고 그게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슈터 혼자서 막 40점, 50점 넣는다 그러면 네. 이제 슈퍼스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네. 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러나 이제 신이스 선수는 지금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회를 받으면서 확실히 기회를 주는 만큼 성장을 그래도 잘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네. 이제 그 박신자컵 때 이제는 박신자컵이 뛸 레벨이 아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그 부분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네. 생애 첫 MIP를 받았습니다. 라운드 MIP를 받았는데 네. 4라운드 기록이 26분을 뛰면서 7.2점, 3.1리바, 4.2어시. 그리고 스틸도 괜찮았고 3점 슛이 41%.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좀 신일 선수한테 미안하지만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그 챔프전에서도 막 3점 슛도 쏙쏙 넣고 이랬을 때만 해도 저는 그래도 신일 선수가 3점 슛이 정말 좋은 게 맞나? 저는 이런 좀 의심이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예. 저는 신이스 선수에 대한 원죄가 있어요. 예전에 박준호 편집장하고 예. 방송을 할 때 예. 저는 신이스 선수 잘 몰랐었거든요. 예.
그때 예. 신인 선수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야 자세가 굉장히 낮고 수비가 괜찮은데 운동력이 좀 떨어지네. 대신에 석점을 던지는데 이제 이렇게 딱 던지는데 슈팅 메커니즘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 예. 그리고 실제로 슈팅의 어떤 실패가 예. 좀 높아서 그러니까 키가 작은데 운동력이 좋지가 않은 상태에서 슛을 이렇게 던지는데 밀어 던지는 느낌이어서 저 선수는 슈팅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가드로서 네. 그 패싱과 패싱과 수비를 하면 좋겠다. 예. 그리고 그럼 그 부분에서 기대가 된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 선수가 슈터였어요. 예. 슈터 41% 지금 저희한테 이 농알 못 들어 지금 하고 얘기하고 있죠. 시위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원생이자 아니고 저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신혜수 선수에게 원죄가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때 예. 신혜수 선수를. 나중에 여기 다시 한번 불러야겠습니다. 네. 지난번 한번 불렀는데 예. 그때 뭐 이제 그 직접적으로 까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 선수가. 그냥 돌려서 이렇게 깠는데 예. 정말 뭐랄까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신혜수 네. 선수 3점 슛 얘기하지 마요. 네. 근데 저도 네. 그 폼이나 이런 걸 보고 사실 네. 좀 그렇게 잘 들어갈 만한 폼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의심이 있었는데 확실히 기회를 받으니까 네. 쭉쭉 올라갑니다. 이 선수 슈팅이 좋은 예. 선수입니다. 예. 임금혜 감독이 또 슈터 출신 아닙니까? 예. 신희수 선수에게는 네. 마음 놓고 쏴라. 예. 저는 사실 임금배 감독님 슈터 출신인 걸 지금 알았는데 아하. 지금 그 풍채로 슛을 던지는 걸 상상합니다. 아하 옛날에는 말랐죠. 예. 그리고 이 선수가 예. 그거였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임 선수요. 임 선수. 이 선수래. 예. 임금혜 감독 그 옛날 선수 시절 경희대 나왔거든요. 예. 그 상무 시절에 예. 이 선수가 미남 아니죠? 미남이죠. 미남 슈터였습니다. 미남 슈터. 그거를 제가 알고 있기는 우정의 무대라고 예전에 네. 있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거기 임금배 감독 나와가지고 그래요? 농구공을 예. 이렇게 튀기면서 미남 슈터 임금배 뭐 이렇게 한 기억이 나요. 그 방송 자료도 혹시 있을까요? 자료 있을 거야. 아마. 예. 한번 있을 찾아봐야겠네요. 거예요. 이거 네네. 진짜 웃기네요. 예. 그때 그래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잘생기긴 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미남이라고 예. 그랬는데 봤더니 뭐 방송국 컨셉이었겠죠. 예, 그렇겠죠. 예. 그때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 지금은 이제 그 풍채전 아저씨지만 예. 그랬다라는 거. 네. 예. 또 새로운 거를 저도 방송 중에 알아갑니다. 네네. 예. 뭐 그래서 오래 살다 보면 예. 알아요. 예. 배워봤습니다. 네네. 2위 김예진 선수 5표를 받았고 네. 같은 팀에 이명관 선수 3표, 나윤정, 변소정 2표, 한엄지 선수도 1표를 받았던 MIP 투표였습니다. 신인 선수 지금 잘 하고 있고요. 네.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지금 삼성생명에서는 이 선수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는 핵심 식스맨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주전도 가고 그리고 뭐 FA가 되면 뭐 다른 팀 갈 수도 있고 예. 삼성 머물 수도 있는데 해가지고 쭉쭉쭉 성장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선수 또 인기도 많고요. 네. 아주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하나원큐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승 19패로 뭐 여전히 6위이긴 한데요. 예. 우리은행 상대로 졌고 비행기 상대로 졌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죠. 이 네. 팀은. 전반에 하나원큐가 네. 엄청 잘했어요. 엄청 잘하고 네. 전반도 그렇고 1쿼터는 거의 이기고 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좋은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인 준비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간다. 네. 그리고 그 약속된 플레이를 잘 실행을 하고 있다. 네. 이 반증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은행은 당시에 이제 박희선 선수가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고 최희섭 선수가 빠진 상태에서 뭔가 이제 좀 흐트러진 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은행인데 그 기본적인 게 안 되면 우리은행을 이기기가 쉽지가 그렇죠.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원큐가 리드하고 갔다는 건 물론 네. 이제 후반에 그렇게 했지만 그리고 BNK전도 깜짝 놀랐어요. BNK전은 전반에는 거의 하나원큐가 오히려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그렇죠. 예. 보이면서 이 팀이 예. 실제적으로 풀 전력을 가지고 가게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칭찬해 주셨으니까 네. 그럼 3쿼터랑 4쿼터 무너진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한 단어로 하면 뭐 예.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한 단어만 할게요. 예. 언니빨. 언니빨. 네. 저는 언니빨 있다. 예. 이 팀은. 이 팀도 언니빨 빨리 만들었는데 근데 그 언니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몸싸움 능력이 예. 확실히 쭈어풋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반에는 그나마 이렇게 버티면서 뭔가를 하는데 뭔가 체력이나 활동력이 좀 떨어지면서 거기에서 차이가 생기고 거기에서 플러스 뭐가 생기냐면 이제 경험에 의한 그 순간적인 대처 능력. 예. 그러니까 그게 뭘로 연결이 되냐면 수비 그리고 리바운드 네. 그리고 상대가 좀 더 압박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이제 또 어떤 걸 찾게 되냐면 약팀의 어떤 전형적인 원투 펀치를 찾아요. 과도하게. 그렇죠. 그 롤플레이들이 자신 역할을 해줘야 원투 펀치도 굉장히 좀 강해지거든요. BNK처럼. 예를 들어서 한엄지나 저기
그 김시원이나 이런 선수들이 터졌을 때 나머지 선수들 그러니까 코어 선수들이 활약을 더 여유롭고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팀도 예를 들어서 정예림이라든가 네. 또는 김혜진 뭐 여러 선수들이 있죠. 이 선수들이 자신의 역할을 해줘야 신지현 양인영도 공격이 분산되면서 효율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예. 한순간에 승부차가 딱 됐을 때 쫙 몰리는 느낌 경향이 있어. 근데 그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대신에 이런 걸 이제 의존도를 퍼뜨려 주긴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조금 정말 잘 그래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두 가지가 좀 아쉽더라고요. 네. 첫 번째 김지영 선수가 많이 늘었어요. 올 시즌 정말 많이 늘었어요. 다방면으로. 예. 저는 이 선수를 주전으로 세우고 꾸준히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솔직히 진짜 지금 고백하자면은 지난 시즌까지 봤을 때 김지영 선수는 기회를 받을 만큼 받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 시즌 다시 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또 스텝업이 약간 예, 됐죠. 예. 잘해요. 근데 워낙 의욕이 높은 선수잖아요. 공격이나 수비에서는 중요할 때 있어야 할 때 없어요. 아. 파울이 초반부터 이게 그쵸. 정말 긁어부스럼 안 해도 되는 그런 파울들을 차곡차곡 썼다가 정작 중요할 때 못 쓰고 4쿼터에 파울을 당해서 없습니다. 그게 예. 저는 이제 김지영 선수는 마인드를 조금 저는 바꿀 필요가 있다. 예. 뭐 잘못됐다 그게 아니고 예전에 식스맨이었으니까 네. 가서 무조건 뭔가를 다 쏟고 그쵸. 나왔잖아요. 예. 지금은 다 쏟는데 요령껏 다 쏟아야 돼요. 예.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김지영 선수는 할 수 있어요. 지금 네. 상태에서. 그래서 그 뭐랄까 활동력은 계속 극대화하면서 자신의 강점은 가지고 가되 파울이나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계속 해볼 필요가 네. 있어요. 그래서 코트에 좀 더 오래 남아 있는 거를 목표 중에 하나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본인이 해가지고 하는 손질, 스틸 하나보다 본인이 남아 있어가지고 5분 10분을 더 버티는 게 이제 팀에서 그 정도 위치가 됐습니다. 네. 그 선수가 사실은 그 초반에는 수비를 못했는데 수비가 여기 늘어나고 네. 늘어날 수밖에 없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발이 빠르고 예. 굉장히 좀 민첩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수비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손질을 하는 것보다 그냥 몸으로 밀면서 버텨주기만 해도 네. 하나원큐 전체적인 팀 디펜스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말씀해 주신 대로 김지영 선수의 수비력만 딱 봤을 때 수비를 잘한다라고 하는 뭐 분들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지도자분들에서. 근데 그 선수들 사이에서는 인성요구 같은 그 확실히 김지영 선수 빨빨빨거리는 그런 수비 있지 않습니까? 따다다닥 하는 부담스럽죠. 예, 그 수비를 싫어하는 선수가 있어요. 김지영류의 그런 수비를 그렇죠. 싫어하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오래 있어야 돼요. 예, 오래 있어야 팀도 완벽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양인영 선수가 확실히 1쿼터 요새 경기 보면 1쿼터가 항상 좋다가 4쿼터 안 좋다. 이건 양인영 선수의 본인의 기록치와 궤를 같이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1쿼터 양인영 선수 엄청 좋아요. 항상 보면은 요새 막 득점 리바운드 혼자서 막 9점씩 막 넣고 이러다가 4쿼터에 없어요. 그냥 아예 무득점 존재감도 없고 그냥 아예 감독님이 그래서 3쿼터에 워낙 잘 안 되다 보니까 빼실 때도 있고 예. 그런데 양인영 선수는 김지영 선수보다도 훨씬 더 해줘야 될 역할이 많은 예, 이제 그 정도 있습니다. 이게 좀 과감한 얘기일 수 있지만 양인영 선수 출전 시간을 제가 볼 때는 효율적으로 좀 배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이 선수의 움직임이 그러니까 골 밑에서 어떤 그 몸싸움에 대한 적극성은 굉장히 좀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힘이 점점 빠져요. 그러면서 승부처에서 뭐랄까 이제 수비에 살짝의 허점도 네. 있고 거기서 공격에서의 어떤 기여도도 훅 떨어지는 그런 네.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3쿼터에는 좀 이제 덜 쓰고 네. 그리고 승부처에 기용하고 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 그건 이제 또 뭐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네. 좀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원큐가 지난 시즌하고 좀 달라진 부분 물론 이제 성적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네. 2승 19패인데 이거는 이제 지난 시즌에는 살짝 이제 그 경기를 포기하는 팀들도 있긴 했는데 지금은 역대급 지금 순위 경쟁을 예. 펼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원큐가 승리를 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이것도 네. 넘어가야 될 산이긴 한데 근데 경기력만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러니까 버티는 부분들이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부분들이 지금 2쿼터 또는 조금씩 늘어나면서 3쿼터 중반 이렇게 가고 있다. 네.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팀이 이제 전후반 기복을 덜 하기 위해서는 수비하고 리바운드 돼야 되죠. 맞습니다. 그 부분이 좀 부족하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고 이제 로테이션 수비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이제 2대2에서 순간적인 대처 능력 이 부분 좀 필요하고 리바운드 잡을 때 어떤 길 네. 이런 거를 이제 지금 약점이고 이거를 이제 보강하려고 그러고 있으니까 점점 보강을 시키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성적에 연연할 필요 없고 네. 하나만큼은 경기력이 어떠냐 전 이걸 보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KB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주 요새 뭐 태풍의 핵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KB. 8승 14패로 5등인데 삼성생명을 만나서 두 번 다 이기면서 승차를 그렇죠. 좁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4위 신한은행과는 2.5게임 차. 네. 근데 신한은행이 지금 경기 수가 20경기고 KB가 21경기. 네. 그리고 삼성생명과는 지금 3게임 차. 네. 이제 KB가 남은 게 9게임 남았거든요. 예. 아직도 산술적으로는 4위에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네.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는 맞습니다. 해요. 예. 그러나 지금 흐름이 정말 심상치가 예. 않습니다. 추세를 봐야죠. 그렇죠. 예. 삼성생명은 아까 말씀드렸던 연패를 타고 있고 네. BNK랑 우리은행은 누구를 봐줄 생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KB는 1월 들어서 새해 개묘년 검은 토끼에 들어서 전승 중입니다. 아, 패배가 없어요. 그렇죠. 검은 토끼들입니다, 그냥. 예. 블랙 레빗. 네, 블랙 레비츠. 어. 예. 그래서 저는 블랙 레비츠도 좋지만 엊그제 삼성생명이랑 경기장에서 봤어요. 네. 쇼타임 레이커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LA 레이커스가 그렇죠. 막 이제 매직 존슨이랑 이 선수들을 데리고 하는데 엄청나게 뛰어요. 엄청 활발하게 뛰고 막 한 번 하는데 막 화려한 패스 나오고 막 덩크슛 나오고 엘리움 막 나오고 하면서 쇼타임 레이커스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이 팀 88점을 넣었거든요, 이날 경기. 연장전 없이 88점. 남자농구에서도 이거 귀하죠. 이 경기 보는데 쇼타임 스타즈라는 말이 생각이 딱 나요. 노란색이잖아요, 이 레이커스. 그렇죠. 예. 비슷하네요. 그리고 이날 관중이 1,900 몇 명이 와가지고 가장 많은 관중이 들어왔어요. 아, KB 난리 났네요. 예, 그래서 그렇죠. 이런 날이 있어야지. 예. 그동안 얼마나 고구마를 많이 먹었어, 우리. 맞습니다. 저희 청주 팬 여러분들. 예. 그래서 저 쇼타임이다 이 생각이 딱 드는데 이날 경기를 보면요, 박지수 24점 12리바운드 8어시스트, 아, 거의 트리플 더블급 활약을 했네요. 김민정 19점 3점슛 100%, 2점슛 100%, 자유투 100%. 퍼펙트. 야, 김민정 이제 드디어 이 선수가 예. 어떤 시스템에서 예. 자신의 어떤 본연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추승균 감독님 좀 느낌 나는 소리 네. 없이 정말 강하죠. 네, 예. 그렇죠. 허예은 선수 더블 10점 12어시스트, 심성영 선수 16점. 예. 역시 이게 박지수 효과네요. 네. 뭐 어쩔 수 없죠. 부인할 수 없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지난 시즌 나왔던 적극적인 앞선 수비, 정말 이제 이날 경기에서는 131 지역 방어를 아예 안 썼어요. 네. 왜냐하면 131 지역 방어를 이 전 삼성생명 경기에서 했었다가 3점을 많이 얻어먹었거든요. 혼났죠.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제가 어제 강희 선수를 이제 다른 방송에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듣고 왔는데 네네. 131을 서면 다른 방송 지금 예. 이제 바람 피는 거예요? 야, 이제 여기서 뭔가 이제 자리 잡았다 해서 이제 다른 데 바람 피는구나. 아니 다른 방송이 아니고 다른 방송에 나온 어떤 놈한테 들었어요. 그래. 예. 그래. 원래 사람 예. 다 그런 거지 뭐. 예. 그 KBS의 알로빠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거기서 듣고 왔는데 131 제가 거기서 딱 대기실에서 물어봤어요. 저희 미안한데 이르농구 인터뷰 좀 5분만 해도 되냐고 네. 해가지고 다 물어보고 왔거든요. 네. 131을 하고 나면은 네. 수비를 하고 나면은 힘들어서 슛이 안 쏴진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거 예. 그 알라바에서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 안 했어요. 정말로. 안 했어요? 예. 아, 예. 제가 그래요? 이거는 딱 이르농구다. 아. 딱 하고 야, 성 긋고. 역시 노련하네. 이동환 예. 같았으면은 바로 말렸을 텐데. 아, 그렇죠. 저는 뭐 이거는 딱 선 그어야죠. 예. 얘기를 딱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예. 너무 힘들어서 슛이 안 뻗는다. 그래서 약간 이제 코치진이랑 많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날 2-3 지역 방어를 했는데 네. 효과를 또 봤죠. 어느 정도 보면서 이제 상대에 따라서 조금 이제 혼용을 하면서 1-3-1, 2-3 지역 방어 그리고 맨투맨까지 좀 최적화로 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 하나 네.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강희슬 선수가 자유투가 93%예요. 오우. 올 시즌 이 기록이 네. 92점 정확히는 92.7%인데 네. 68개를 던져서 63개입니다. 오. 한 시즌 50개 이상 시도한 선수 중에 역대 3위 기록. 네. 1위 박혜진, 박혜진. 2위가 김은혜 위원님. 김은혜 위원. 저도 이거 오늘 찾다가 놀랐어요. 김은혜 위원. 김은혜 위원님이 네. 농구 잘했어요. 아. 예. 저는 이 시절에 보지를 못했어요. 김은혜 위원 농구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김현희 위원 해설도 잘하시고 네. 그
미녀 슈터. 예. 2층에서 떨어진 이효리. 이효리. 뭐 이런 예. 얘기. 그리고 농구를 굉장히 깔끔하게 하긴 하셨어요. 예. 네. 잘 하셨어. 네. 잘 하셨는데 네. 그렇다고 뭐 그래요. 거기까지. 네, 괜히 제가 얘기를 했다가. 네. 네. 예. 네. 그런데 네. 이 기록이 93%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네, 역대 네. 3위니까. 네. 근데 이 기록이 25일 삼성생명전에서 네. 3개를 놓쳤거든요. 9개를 던져서 6개 성공을 했는데 이거 놓치기 전까지 하면 97%였거든요. 네, 네. 아니 97%면 역대 1위예요. 그렇죠. 이어갔으면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예. 했는데 숨은 비화가 있습니다. 뭡니까? 김한수 감독님이 예. 이거 강희수 선수가 이제 경기 전날 자유투를 던지고 있었는데 연습하고 있었는데 약간 이제 농담처럼 3점 슛이 요새 안 들어가잖아요. 네. 강희수 선수가 올 시즌 처음으로 30% 이하 네. 3점 슛을 기록하고 있어요. 감독님이 농담처럼 야야 자유투 말고 저기 3점 슛이나 연습해 이렇게 해가지고 강희수 선수가 뭐 그걸 듣고 바로 이제 예 알겠습니다 감독님 이런 짬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걸 듣고 아 그래 내가 무슨 자유투냐 3점 슛이나 연습하고 3점 슛 던지러 갔대요. 근데 다음날 예. 귀신같이 3점 슛 말고 이제 자유투가 3개를 놓치니까 감독님 앞으로 저 이거 던질 때 뭐라고 하지 말라고 괜히 감독님 잘못 같으니까 에헤 그거 네. 아니죠. 이건 강희수 선수의 예. 어떤 뭐 어떤 느낌이냐면 강희수 선수의 어떤 예. 구찬 변명이다. 책임을 약간 전가한 느낌이죠. 그렇죠. 예. 그 자유투는 자기가 잘하고 있잖아. 예. 잘하고 있는데 3점슛 연습하고 네. 그 잘하고 이것도 잘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놓친다고 그 연습하지 말라고 그러면 예. 그럼 뭐 말은 되네요. 예. 그래서 감독님도 껄껄 웃으면서 아, 네. 야 미안하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제. 뭐 3점슛 넣고 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다음에 놓치기만 해봐. 예. 우리 또 방송에서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네. 강희수 선수 자유투 놓칠 때마다 직관하시는 분들은 감독님한테 레이저 한 번씩 쏴주시면. 될 근데 것 대단하네요, 진짜. 세 개를 예. 놓치면서 6구도 뭐 나름 나쁘지 예. 않았는데 97%였고 지금 93%다. 예. 진짜 대단합니다. 아, 예. 이 역시. 페이스를 근데 앞으로 경기가 또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더 올릴 수 수 있죠. 있어요. 올릴 수 예, 있죠. 이 순위를 그리고 또 1위가 박혜진 선수가 94.9%면은 충분히 아직은 가시권입니다. 아직 가시권이죠. 예, 네, 해볼만 합니다. 자, 신한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한 경기 있었어요. 62대 79로 비엔키한테 졌고 그렇죠. 4등인데요. 네, 딱 5할입니다. 10승 10패 예. 지금 4위고 김진영 선수가 이게 기묘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예전 그 신한은행 경주전직위원 때 네. 저희가 콜라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원석영 기자가 김진영 선수에게 그쵸. 얘기했다가 그 네 명한테 음. 그때 김소니아, 네. 유승희, 김진영 그리고 한 분 누구죠? 그 한채진. 예, 한채진 선수 네 명한테 찐빠를 먹었던. 다굴 당했습니다. 다굴. 그렇죠. 예, 큰일 다구리 났습니다. 당했던. 예. 예. 근데 이 선수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더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제가 농구를 보면서 네. 이런 기록은 그냥 아예 처음 봅니다. 네. 시즌 초반도 아니고요. 이제 시즌 막바지인데요. 3점 슛 성공률이요. 자유투 성공률보다 높은 선수요. 네. 저는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 NBA에 있었던 것 같은데. NBA도 야투율도 아니고 3점 슛 성공률 자유투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예, 네. 저는 정말 없었을 것 같아요. 3점 슛이요, 여러분 41%예요. 훌륭하다. 근데 자유투가 39%. 그렇죠. 예, 자, 이게 저희가 중간에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언급 정도였는데 이제는 와 특히 흥미로운 기록은 홈 자유투는 48%거든요. 네. 원정 자유투는 21%. 그래서 저는 이거 있잖아요, 해고 샤크. 해고 그러니까 샤크. 고의 자유투. 음흠. 공을 안 갖고 있는 선수한테 일부러 자유투가 약한 선수한테 음. 일부러 파울을 해가지고 이 선수한테 계속 그냥 자유투를 쏘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우리는 공격권을 가져오고 네. 자유투 성공률 이때 해거 샤크를 당했던 샤키로니의 자유투 성공률이 53%예요. 네. 지금 올 시즌 NBA에서 해거 클락스턴 그 네. 브루클린 네츠의 센터 네. 클락스턴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이 선수 49% 그리고 또 당하고 있는 선수가 야니스 아데토쿤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 선수가 60%대인데도 이걸 당해요. 근데 오기가 50, 60만 당해도 이 해거 작전을 당하는데 네. 저는 왜 다른 팀 입장에서 음. 왜 해거제니 김진영 선수한테 자유투 파울을 안 할까 이 생각이 들어요. 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물어봤어요. 왜 안 해요? 예, 왜냐면은 여러분 극단적으로 김진영 선수가 3점 슛을 쏘잖아요. 네. 3점 파울하면 감독님이 다 혼내잖아요. 네. 3점 파울을 해도 이득입니다. 예, 맞아요. 3점 슛 성공률이 41%인데 자유투 성공률이 39%면은 세 개를 다 넣을 확률이
극단적으로 훨씬 낮죠. 그렇죠. 예. 기대 득점 비율이 떨어지죠.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3점 파울을 해도 이득인데 왜 해거제니 작전을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심지어 이거를 연맹에도 물어봤어요. 혹시 그 KBL은 한창 하승진 선수가 해거화 당할 때 그걸 보완을 했었어요. 만들었었어요. 어웨이 파울. 예, 네. 어웨이 파울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하면 6파울을 줬었죠. 근데 WKBL은 그런 파울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는데 왜 해거제니를 안 할까 했는데 뭐 감독 코치님들이 할만하지, 할만하지. 라고만 하시고 근데 뭐 김신영 선수가 뭐 그 정도까지 폭발력이 있는 선수는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근데 그러고 나서 경기 보면 막 15점, 20점, 공격 리바운드 8개 뺏기고 뭐 이렇게 해서 지고 그러거든요. 그게 그런 부분 예.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NBA에서 핵 작전을 할 수 예. 있는 거는 뭐냐면 그 팀이 그 원 포지션당 기대 득점이 높잖아요. 예. 근데 WK는 좀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해도 되는데 했을 때 네. 뭐 기대 득점률이 비슷하다고 치면 흐름이 네.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파울 수도 늘어나고 네.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승부처에서는 해볼만 하죠. 예. 아마 플레이오프 때도 할 수 있고 예. 또는 4강 싸움을 할 때 뭐 KB라든가 그쵸. 또는 예. 뭐 삼성생명이라든가 했을 때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예.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신선한 얘기고 논리적인 얘기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거제니 앞으로 좀 혹시나 앞으로 이제 신한은행이 정말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는데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나왔을 때 김진영 선수가 그거를 극복할지 안 할지도 앞으로 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저는 왜 계속 웃었냐면 좋은데 네. 저희 신한은행 선수들이 사실 되게 착하거든요. 그쵸. 우리한테도 굉장히 잘해줬고 네. 뭐 인터뷰 잘해줬는데 또 약간 좀 뭐랄까 딱 지를 땐 지르기도 하잖아요. 싸나워요? 예. 싸납지는 않고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 예, 제가 먹거든요. 뼈대가 왜냐면 예. 나도 두려워서 그래. 예. 그 친구들 나도 두려워서 네, 그래. 맞습니다. 그 해거지는 얘기를 하면 너 아니면 네. 어떡할 거예요. 다 극복할 거라 어떡하려고. 믿고 있어가지고. 예? 네. 극복할 걸 믿고 있습니다. 와 저 예. 뱀의 혓바닥. 예. 나는 책임 못 져요. 예. 알아서 다구리를 당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예.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조금 이제 이상한 얘기를 했으니까 네. 한채진 선수. 네, 그렇죠. 야, 이 선수 네. 최고령 기록을 세웠습니다. 결국 27일 BNK전에서 38세 319일로 네. WKBL 역대 최고령 출전 신기록 세웠습니다. 훌륭하네요. 네, 진짜. 여러분 요새 NBA에서 르브론이 나이를 이진호라고 난리라고 하는데 네. 한채진 선수가 12월생 같은 해죠. 38살 12월생 그리고 르브론은 38살 3월생으로 네. 한채진 선수가 누나입니다. 예. 훌륭하네. 예, 그러면서 요새 들어서 또 이제 이 기록을 세우면서 최근 두 경기에서 13.0점에 3점 슛이 75%. 훌륭해요, 진짜. 예. 이게 또 승부처에서 꽂아두는 3점 슛이기 때문에 뭐 이 선수와 이경은 선수는 네. 여전히 팀의 빛과 소금이다. 맞습니다. 진짜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게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옛날에 뭐 좀 날라다녔지만 30세가 딱 넘어가면 네. 왜 웃으세요? 넘어가면 운동량이 확 떨어지고 예. 이제 무릎에 어떤 통증이 오면서 그때부터는 농구를 잘 못해요. 30 한 5세 이렇게 넘어가면 그 물론 이제 프로 선수기 때문에 자기 관리는 하겠지만 예. 이제 그런 자연의 힘에서 네, 자연의 섭리에 따라 참 힘들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거스르고 이렇게 한다. 야 대단합니다. 예, 저도 뭐 다른 얘기지만 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월컵을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네. 혼자 그 어플을 깔아가지고 축구를 하러 갔어요. 네. 축구를 오랜만에 네. 하러 갔는데 정말 오랜만에 하러 지금 몇 갔는데 세죠? 제가 33세입니다. 33세 이제 예. 훅 떨어질 때가 됐어. 진짜 오랜만에 공을 차러 갔는데 네. 한겨울이잖아요. 네. 몸을 딱 풀고 한 번 삑 하고 뛰러 가는데 숨을 쉬는데 이렇게 심호흡할 때 하는데 이 한기가 하는데 이 그냥 몸을 삼키는 느낌. 그래가지고 바로 맞아요. 교체했어요. 10분 그리고 30 한 5세가 넘어가면 만에. 되게 열받아요. 어떻게 열받으면 옛날에는 탁탁탁 이렇게 하면서 예. 훅뭐 이렇게 됐잖아요. 예. 지금은 탁탁 탁탁탁 근데 끝났어. 다시 또 예. 백코트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예. 그래서 막 그렇게 되는구나. 순간 스피드나 이런 게 예. 반응 속도나 이런 게 네. 정말 이제 이제 떨어졌구나 네. 이런 게 느껴지니까. 네. 그리고 그래도 저희 또 류동욱 기자님께서는 기자단 농구 대회에서 MVP도 그때 연세가 한채신 선수보다도 훨씬 많은. 그때 거의 한 40세 됐었죠. 예,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 몸은 자연의 섭리를 겪지만 주위의
후배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렇죠. 권력의 섭리. 그렇죠. 예, 그걸로 다 만들어졌죠. 내 몸이 저는. 느려지지만 네. 우리 내 앞에 있는 수비수들도 네. 알아서 비켜주는. 그렇죠. 느려지는 예. 자연스러운 유로스텝이 되는 그런 느낌. 권력의 섭리가 또 무섭습니다. 한채진 선수가 좀 뭐 저는 이제 결이 다르니까. 네. 예. 한채진 선수는 그런 권력의 섭리 그런 거 전혀 다릅니다. 예, 여기 그렇죠. 프로기 때문에. 예, 프로기 예. 때문에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우리은행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8승 2패로 여전히 1등입니다. 한원큐를 상대로 조금 어려울 뻔도 했는데 이겼어요. 지금 우리은행이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좋지 않은 이유가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박혜진 선수 네. 없었었고 최희선 선수 없으면서 신한은행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패배를 했는데 잘 싸웠지만 패배를 했고 그게 이제 우리은행이 뭐 방심했다 그보다 질 수 있는 게임을 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하나원큐전도 사실은 박혜진 선수가 들어왔지만 하나원큐가 굉장히 선전한 부분도 있어서 그렇죠. 우리은행답지 못한 네. 그런 경기를 펼치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절대 에이스 김단비 선수가 3점 슛 4방을 그냥 100%로 꽂으면서 예. 그날 승부를 끝내버렸어요. 저는 이 기록이 김단비 선수 이날 경기는 조금 더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김단비 선수 제가 본 김단비 선수 중에 본인 커리어 베스트 경기 중에 들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이날 경기 기록지를 보면요. 30점 15 리바운드를 기록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렇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날 김단비 선수가 센터로 뛰었어요. 30점 15 리바운드 3블락 슛을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3블락 슛을 기록하면서 공격 리바운드가 8개 그러면서 3점 슛을 총 기록은 7개를 던져서 5개 성공. 저는 이런 기록 이것도 제가 아까 자꾸 뭐 NBA랑 이거 남발을 해서 좀 그렇지만 이 기록도 정말 보기 드물걸요? 진짜 저는 NBA 역사에서 저 어떤 느낌 들었냐면 그 경기에서 네. 김남민 선수 르브론 제임스 보는 것 같아요. 전성기 때. 다 했어요. 패스면 패스, 3점이면 3점, 리바운드면 리바운드, 블록이면 블록. 그냥 김단비 올메이트였습니다. 진짜로. 예. 저는 그래서 담브론 이제 예. 담브론을 불러. 이날은 진짜 르브론 같더라고요. 저도. 담브론입니다. 예.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이제 KBL도 그렇고 WKBL도 그렇고 절대 에이스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날만큼은 진짜 김단비가 절대 에이스 역할을 했다. 네. 완전 경기를 완전히 지배하면서 우리은행에 좋지 않았던 그 기운들을 완벽하게 반등을 시켜버렸다. 네. 이날 박지현 선수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김단비가 모든 걸 끝냈다. 1인 군단이라는 음, 별명이 있는데 김단비 선수한테 이날 정말 잘 어울리는 딱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제 위성호 감독님이 박지현 선수에게 해주신 말이 있다고 또. 그렇죠.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이제 김단비와 박혜진에 대해서는 칭찬을 했어요. 네. 어떤 칭찬이었냐면 김단비는 뭐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경기를 했었고 박혜진도 이제 복귀한 이후에 뭐 코트 들어온 지 41일째인가에 들어왔는데 그거 치고는 잘했다. 네. 근데 박지현은 올 시즌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최근 야투가 좋지 않다. 예. 근데 야투가 좋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고 박지현이 야투가 좋지 않았을 때 그러면 박지현 스스로 이거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팀에 살짝 숨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다.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죠? 예. 이게 저도 이제 뉘앙스 전달이 중요한데 박지현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네. 유성 감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인정하는 그렇죠. 느낌이죠. 예. 박지현은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다. 예. 가정을 깔고 단 언니들 틈에서 가는 거 아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너무 잘하니까 박지현은 거기서 그냥 리바운드 잡고 수비해주고 거기서 있는 뭐 그 패스 준 거 그냥 넣고 요 정도만 해도 제가 볼 땐 10에 한 5 리바운드 뭐 4어시스트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갈 수 그쵸, 있는데 그쵸. 예. 근데 박지현은 이제 그건 넘어서야 되는 이제 선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거기에서 보면 그럼 박지현이 그러면 그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그 연습을 할 때 그런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하느냐 사실 그 부분은 좀 덜 보인다. 자기가 너무 애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자기 레벨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처절한 노력 요거는 박지현뿐만 아니고 나머지 신예 선수들이 뭐 언니빨 얘기를 하는데 그 틀을 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게 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국가대표 경쟁력하고도 좀 연결이 되거든요. 박지수 선수가 지금 공황장애이기 때문에 뭐 대표팀에 지금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못 갈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박지수 선수는 플러스 알파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윤예빈, 이소희, 그다음에 막 박지현, 허예은 그리고 센터 지낸 진한, 뭐 이해란 이런 선수들이 이제 주축을 이뤄서 가야 되는데 네. 이 선수들이 지금 상태로 가면은 제가 볼 때는 100전 100패로 다 깨져요. 근데 이 선수들이 그래서 자신의 절대적인 기량을 올려서 가야 되는 그런 네. 부분이 있는데 그 맥락하고 좀 다 있지 않나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갖다 좀 했고 이거는 저는 굉장히 좀 울림 있는 좀 얘기인 것 예. 같아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예, 확실히 근데 있지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이렇게 MZ 막 이런 네. 데서 뭐 노력, 네. 예,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걸로 조금 이거 너무 옛날 말 아니냐, 옛날 구시대적 마인드냐 아니냐, 그 폄하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그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가 네. 이미 다 그런 얘기를 할 만한 네. 예, 분들과 할 만한 그런 팀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음. 저도 이게 좀 와닿네요. 예. 물론 열심히 하고 있겠죠. 네. 거기서 조금만 더 올리자 음.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어느새 지금 매직 넘버가 4입니다. 네. 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은행이 지금 10경기 남았어요. 그 정규리가 지금 6라운드, 지금 네. 7라운드, 6라운드 축소됐고 30경기 치르기 네. 때문에 지금 우리는 20경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5, 남았는데. 6라운드가 남았는데. 네, 매직 넘버 이제 4이고 우리은행의 목표는 뭐냐면 최대한 빨리 끝내고 네. 휴식과 훈련을 병행시키자. 네. 요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또 재밌는 게 3, 4, 2팀 5위까지 그렇죠. 다 걸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은행 경기에도 다 귀추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BNK 썸 2위 막 그냥 아주 섬에 혼자 둥둥 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도 경기를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왜냐 어제 경기 BNK랑 한원 2위와 이미 6위 거의 정해진 싸운 거 아니냐. 네. 근데 딴 팀들이 엄청 주목했죠. 왜냐 BNK가 여기서 지면 우리은행이 지금 또 매직 넘버가 줄어드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은행이 우리랑 할 때 지금 맞대결 몇 번 남았는데 뭐 이렇게 언제쯤 약간 이제 기여를 내려놓을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기여를 뭐 예. 내리거나 올리거나 그러진 그러지 않을 것 않겠죠. 같고 예. 그냥 조금의 조절을 하는데 거기에서 한 주전들은 한 20에서 25분 정도 그렇죠. 뛰고 이제 식스맨들을 기용하는 그러면서 뭔가 공평하게 하는 네. 척하면서 네. 약간의 기여를 조정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모든 팀들이 하여튼 한 경기 한 경기 그냥 아주 다 심지어 3위 팀부터 5위 팀까지 득실차까지 걸려져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흐르고 있는 WKBL입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이 연승할 때 만나야 네. 된다. 만약에 맞습니다. 패한 그 전날 뭐 패하고 만난다 그러면 그날은 그 팀은 또 많이 네.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예.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많은 그런 시즌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네. 흥미진진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알람. 감사합니다.